안녕하세요. 인생의 서재입니다. 오늘 이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혹시 텅 빈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계시진 않으셨나요? 아이들이 쓰던 방문을 무심코 열었다가 다시 조용히 닫으셨나요? 아니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괜히 TV 볼륨을 높이셨나요? 북적이던 집안에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시리고 허전한지 그 이유를 말로 꺼내기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 이 서재에서 꺼내든 지혜는 바로 그 공허함을 가장 빛나는 자유로 바꿔줄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독일이 낳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고독을 통해 누구보다 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게 인간의 외로움을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인 동안에만 진정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라는 단어를 좋게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혼자는 외로운 것, 혼자는 실패한 것, 혼자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상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으로 살아오셨나요? 결혼을 하면 누구의 배우자가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됩니다. 직장에선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영원한 자식이 됩니다. 온 삶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정의되어 왔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얼마나 되실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인간은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연기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미소를 짓고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고 나도 모르게 내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안이 고요해진 이 순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나 한 사람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절의 시작.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귀한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하거나 채워야 할 공허함이 아니라 품어야 할 자유라고요. 자, 철학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독립한 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 이 정도면 잘 키운 거 아닌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하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품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일 아니었나요? 부모의 성공은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 빈자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공의 증거입니다.
그 빈자리를 서운함으로 채우시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이들 밥 차려야 해서 못 갔던 그 산책길. 남편 혹은 아내 눈치 보느라 혼자 보기 미안했던 그 드라마. 마흔에 배우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접어뒀던 그 취미. 이제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지 오직 나 혼자 결정하는 그 아침. 저녁의 TV 채널을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 그 저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행복의 원천도 그것만큼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의 원천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친구들이 알아줘야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만 기대는 행복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문득 예쁜 꽃 한 송이를 발견하는 기쁨.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위해 차린 정갈한 밥상 앞에서 느끼는 뿌듯함. 조용한 방에서 읽는 책 한 페이지가 마음에 와 닿을 때의 그 고요한 충만감.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귀한 고독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누릴 수 있는 여백입니다. 자, 이제 철학자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들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어요? 핸드폰을 멀리 두고 차 한 잔을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유튜브도 뉴스도 카카오톡도 없이 그냥 차 한 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느끼며 앉아 계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우리가 혼자 있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20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SNS에서 남의 소식을 보는 시간 대신 수첩이나 작은 노트에 오늘 내 기분이 어땠는지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았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된장찌개가 유독 맛있었다 등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이 한 줄이 쌓이다 보면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게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도 좋고 좋아하는 빵집도 좋고 아직 한 번도 혼자 가보지 않은 카페도 좋습니다.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의 산책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감정들이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저 친구는 손주가 벌써 셋인데 저 집은 자식이 자주 오는데. 이런 비교가 떠오를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행복은
비교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납니다. 물에 뜨개질, 바둑, 그림 그리기, 식물 키우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쁘게 살면서 어느새 잊어버린 그 무언가.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것을 다시 시작할 이유는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는 날,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혼자인 이 시간이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나요?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고독이 쉽지 않아 하셨나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일어난 그 감정, 아래 댓글에 조심스럽게 꺼내봐 주시겠어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이곳 인생의 서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아무것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이 서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서재였습니다.